안녕하십니까. 투자회사관리과 김준길 사무관입니다.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오랜 논의 끝에 벤처투자법이 지난 2월에 제정이 되고 8월 12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듯이 어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하고 곧 시행 규칙과 고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벤처투자법에서는 새로운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펀드의 후속 투자 가능한 것들, 그리고 거래 제한 대상에 대한 부분이 대상이나 범위가 많이 완화되면서 민간의 자금이 벤처 투자 업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이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담기기에는 지면이나 시간 관계상 허락되진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법령이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실시간으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설명이 끝난 뒤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창투사 등록 요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창업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투사의 등록 요건을 그대로 이관을 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납입자본금 20억 원 이상일 때 창투사 설립이 가능하고 등록이 가능하고, 그 중에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2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주주 역시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회적 신용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자격증, 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등록 말소나 취소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는 말소일로부터 5년, 그리고 취소일로부터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창투사 등록 요건과 동일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창투사와 투자자 간, 그다음에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창투사에서는 준법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소속 직원 중에 선임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인 소속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다음 창투사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창업지원법에서는 창투사 자본금, 그리고 창투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창업투자 조합에 대해서 각각 40% 이상을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벤처투자법에서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창투사의 자본금과 그다음에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 조합의 출자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40% 이상을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이후에 투자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른편에 있는 개선된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 2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투자나 아니면 후속 투자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전체 평균이 40% 이상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조합 간의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비율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창투사가 창업자, 그리고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즉 프로젝트 투자에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그리고 신규로 발행되는 CB나 BW 등의 지분의 인수,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에 체결된 금액을
투자 의무 비율에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 그리고 개인 또는 개인 투자 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 역시 이 투자 의무 비율에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개념이나 요건에 대해서 보시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맨 앞부분에 보면 참고 1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창투사의 투자 의무 비율을 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창투사의 자본금, 그리고 창투사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투자 조합의 출자 금액에 합계해서 제가 아까 40%를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그 총 운용 자산에서 제외되는 일부 조합의 출자 금액과 자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의 출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벤처투자 모태조합이 출자하고 투자 의무 비율을 달리 정하는 조합의 출자 금액, 이 법 시행 전에, 즉 8월 12일 전에 벤처투자 모태조합이 출자해서 결성한 조합의 출자 금액,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주목적으로 해서 결성한 조합의 출자 금액 등은 총 운용 자산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투사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창투사가 운영하는 벤처투자 조합의 출자금의 합이 그 창투사의 납입자본금의 200%를 넘을 경우에 해당 창투사의 자본금은 총 운용 자산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창투사의 행위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창업지원법에서도 금융회사 그리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융회사 중에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업, 예를 들면 인터넷 전문은행업, 그리고 전자금융업, 그다음에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소액 해외송금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 그리고 벤처투자조합, 사모펀드 전담 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위 제한은 창투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그리고 창투사의 특수관계인, 창투사의 주요 주주, 창투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에게 신용 공여하는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벤처투자법에서는 그 창투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계열회사라든지 주요 주주에 대해서만 그 거래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창투사의 계열회사나 창투사의 주요 주주가 발행한 지분이나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투사의 주요 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해서 신용 공여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거래 제한 대상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제가 아까 그 금융회사에 대해서 지분이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외로서 현행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그리고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현행과 동일하게 창투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투사의 주식을 사는 경우도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인수합병을 해야 되고, 인수합병이 안 될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그 해당 창투사의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전제 조건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동안 창투사가 자회사를 보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벤처투자
그 영역 자체가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면서 이런 자회사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이번 벤처투자법에서 그 창업 기획자 같은 일부 이제 회사에 대해서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그 하단에 보시면 창업 기획자, 그다음에 사모펀드 전담 운용사, 그리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및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한 후에 존속하는 법인, 그리고 문화산업 전문회사, 해외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 법인에 대해서 계열회사 편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입니다. 창투사는 창투사가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사무실에 해당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즉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뭐 업계 요구에 따라서 그 창투사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 다만 이제 연면적 10% 이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단일 건물에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벤처투자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 즉 비공개 정보들을 많이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제한이 되고요. 그 제한 대상자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창투사의 임직원, 그리고 대리인, 창투사의 주요 주주, 창투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진 자, 관리감독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런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에 대해서는 이 사적 사익을 위해서 그런 비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위반 행위 당시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자는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5년 이내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조항까지도 이번 벤처투자법에서도 새롭게 담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창투사 처분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행 창업지원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간의 창투사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준수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할 때 취소나 등록 취소나 시정 명령, 경고 등의 그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임직원에 대해서도 이 동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기부 장관은 면직이나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현행 창업지원법이나 그 이하 이제 고시에서 처분의 종류, 처분의 사유 등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처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얼마만큼의 그 위법행위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양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진행을 할 때 처분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 처분을 통일성을 기하고 뭔가 그 처분의 대상자도 처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양정 기준을 고시에 신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에서처럼 그 등록 취소부터 업무의 전부 정지, 그리고 시정 명령, 경고의
그 기준들을 신설을 해서 지금 고시에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나 고시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직원에 대한 처분 역시 저희가 면직이나 해임, 그 다음에 직무정지, 경고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양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관된 처분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처분 대상자도 적극적인 소명을 위해서 처분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창투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되는 내용은 행위 제한 쪽에서 약간 일부 완화되는 부분 있고요. 별도의 등록 요건이나 아니면 제재에 관한 사항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벤처투자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그 창업투자조합, 그리고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한국벤처투자조합, 보통 KVF라고 많이 이제 약칭을 하셨는데요. 그 두 개의 조합을 이제 벤처투자법에서는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업투자조합을 바탕으로 이 벤처투자조합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20억 원 이상으로 저희가 요건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KVF는 오히려 30억이었다가 20억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업무집행조합원, 종전과 동일하게 창투사, 신기사, 그리고 신기술 사업 전문회사,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책임회사가 가능하고요. 이번 벤처투자법에서 그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갖춰야만 이제 조합을 결성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요건은 이 다음 오후에 있는 창업기획자 세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자금 총액, 그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이 조합 결성 금액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억 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하실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회사의 출자금 총액, 자본금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만 결성이 가능하고요. 벤처투자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2명 또는 3명, 경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명 또는 3명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유한책임회사가 그 조합을 결성하는 건수라든지 금액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유한책임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채 비율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책임회사의 부채 비율이 200%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 중 1위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무에서 정관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종전에는 투자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운영 인력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문 인력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그 유한책임 조합원은 49인 이하로 결성을 하셔야 되고요. 현행 창업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나 사모투자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산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 그리고 벤처투자 모태조합이나 농림수산식품모태조합 등도 유한책임조합원에서 제외를 하여 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10% 미만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원 수에 상관없이 1인으로 산정을 하고요. 1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 조합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을 해서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모투자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 조합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라도 1인으로 산정을 해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창투사의 투자 의무 비율 산정에 맞춰서 벤처투자 조합의 투자 의무 비율 산정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창투사와 마찬가지로 이 조합에서도 그 동일 GP가 운영하는 모든 벤처투자 조합의 출자금의 합계 금액을 대상으로 40% 이상을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투자 방법으로는 아까 창투사에서 말씀드렸던 신규로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의 인수, 그리고 신규로 발행한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그리고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체결 금액을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개인 투자 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그 투자 비율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동일 GP가 운영하는 모든 벤처 투자 조합의 그 출자금의 합의 40% 이상을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각 개별 조합도 최소 20% 이상은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를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넥스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자본시장법상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인수 목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GP가 있을 수 있는데요. 창업기획자가 GP인 벤처 투자 조합에 대해서는 투자 비율 이상을 초기 창업자한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투사가 GP인 벤처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창투사의 투자 의무 비율 산정 방식을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조합의 행위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투사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벤처투자법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업, 아까 예를 들었던 4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나 벤처투자 조합은 금융회사에서 예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행위 제한인 GP가 결성한 창업투자 조합, 그리고 창업투자 조합의 특수관계인, 그리고 GP의 주요 주주, 그리고 GP가 결성한 창업투자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투자 또는 그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 신용 공유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벤처투자법에서 그 GP의 자산 운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GP의 임직원 그리고 그 배우자를 포함을 해서 그 대상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GP, 그 다음에 GP의 임직원, GP의 주요 주주, GP의 계열회사, 그리고 조합의 주요 출자자, 동일 GP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에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그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GP의 계열회사 중에는 그 GP가 운영하는 조합이 투자한 기업, 그리고 조합이 출자한 투자 목적 회사 및 그 회사가 투자한 기업을 예외를 둬서 조합의 후속 투자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목적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은 금융기관의 차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번 이제 벤처투자법에서는 조합이
별도의 투자 목적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투자 목적 회사가 금융기관의 차입을 받아서 자본금과 함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개선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투자 목적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뭐 예를 들면 조합이 다시 투자 목적 회사에 출자를 하고 그 투자 목적 회사가 다른 또 투자 목적 회사에 출자를 하는 등의 복잡한 구조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 이런 규제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요건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목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나 유언회사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이 단독으로 100%를 출자한 회사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PF처럼 금융기관이 출자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개 투자 목적 회사는 설립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이 과도하게 투자 목적 회사로 유입되는 것은 좀 막기 위해서 그 조합이 투자 목적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는 조합 출자금 총액의 40% 이하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 투자 목적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설립을 하고, 그리고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조합이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해서 이런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유인책도 있어야 되는데요. 투자 목적 회사가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조합의 투자 의무 비율에 포함해서 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그 투자 목적 회사의 자본금과 그다음에 투자 목적 회사가 그 금융기관 차입으로부터 뭐 차입을 안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 투자 목적 회사가 전체 투자한 금액 대비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비율을 감안해서 나온 금액과 실제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을 조합의 투자 비율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좀 예를 들면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투자 목적 회사의 자본금이 20억으로 설립이 돼서 이제 금융기관 차입 20억을 받았고, 그 중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 40억 원 중에 실제 투자한 금액은 10억 원. 그 10억 원 중에 이제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일 경우에는 이제 20 곱하기 이제 10분의 10 해서 20억과 그다음에 실제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10억 원 중에 적은 금액으로 해서 10억 원이 인정이 되는 계산이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일하게 자본금 20억, 그다음에 전체 투자 금액이 30억 중에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30억 전액이라고 보면 20 곱하기 30분의 30 해서 나온 20억 원과 그다음에 실제 창업자에 투자한 금액 30억 원 중에 적은 금액 20억 원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12.5억 원이 인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업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실 때 투자 목적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 자본의 300% 이내 범위에서 차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투자 목적 회사 설립 이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자본금과 차입금을 합한 금액의 60% 이상을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 회사는 해당 조합이 해산하기 이전에 청산 종결되어야 하고요. 이때 처분하지 못한 자녀 주식이나 지분은 해당 조합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설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벤처 투자 조합이나 투자 목적 회사에 출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행정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창업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의 처분을 거의 그대로 이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자료나 법령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투사와 마찬가지로 그 법령의 처분의 종류나 처분의 사유는 규정되어 있지만 그 양정 기준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뭐 조합을 처분을 할 때 뭐 소명의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그 처분 대상자는 어느 정도 어느 수위의 처분을 받을지 예측할 수가 없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창투사와 동일하게 양정 기준을 신설을 해서 고시에 마련되어 있고요. 조합이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제재할 수 있는 처분이 등록 취소, 업무의 정지, 그다음에 지원의 중단, 시정명령, 경고 각각의 그 기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할 경우에 그 처분을 한다는 뭐 양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뭐 처분 대상자 입장에서는 처분을 예측하고 어떤 뭐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이제 그 위법행위를 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에 그 좀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일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합이나 창투사가 이런 벤처투자 제도의 이행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그 처분의 기준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기존의 이제 창업투자 조합이나 벤처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 투자자 아니면 고액 자산가 위주로 많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민간의 자금이 이런 벤처투자 업계로 많이 유입이 되려면 일반인도 소액으로 이런 벤처 펀드에 참여를 하고, 그러려면 공모 벤처투자 조합도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등록 요건을 이번에 새롭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좀 더 공모 벤처투자 조합이 결성될 수 있는 뭐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출자금 총액은 저희가 200억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GP의 출자 지분이 5% 이상으로 일부 이제 그 벤처투자 조합 3호로 결성하는 벤처투자 조합보다는 좀 높게 상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의 요건도 지금 보시는 요건을 갖춘 창업투자 회사로만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창업투자 회사는 이제 납입자본금 40억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벤처투자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그리고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서 전문 인력 과정을 충족 마친 자, 그리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변리사 중에 어느 하나를 갖춘 자 각각 1명 이상씩 갖추고 총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전산설비나 통신수단, 아무래도 3호 집합투자기구, 3호 벤처투자조합보다는 좀 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창투사나 벤처투자 조합에 대해서 준비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